음, 최근에 아마 가장 좀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돈도 뭐 최고 부자고 이제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도 선도를 하고 있고 이제는 권력까지 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도지라고 하는 물론 뭐 자문단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자문단이기보다는 뭐 상황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 지금 뭐 테슬라의 움직임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거 대세라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업인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먼저 이사님 먼저 한번 제가 질문 이게 또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또 다르잖아요. 네. 한국에선 쉽지 네. 않겠죠. 저런 이제.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건 잘 없었던 거 근데 같아요. 뭐 미국에서 지금 저렇게 네. 하는 거 보면 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어.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저 이제 두 가지를 좀 놀랬던 네. 게 뭐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 네.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이렇게 기부를 할 때 보면 양다리를 좀 많이 걸치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좀 일부 주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사실 해리스가 아니라 그냥 이제 트럼프에 100% 올인을 하는 뭐 상태. 선대위원장이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안 되면 그냥 이제 나락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주주들도 네. 불안했을지도 근데 몰라요. 어쨌든 이 세계 최고 부자는 네. 그러니까 승부사 기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올인할 때는 하겠다. 옛날에 스페이스X도 처음에 한 3번 정도 나사에 이제 공급하려고 이거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4번째 성공한 것처럼 네. 그때나 지금이나 좀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할 때도 확실히 이제 트럼프 쪽에 좀 베팅을 좀 했었고 또 한 가지가 그때 이제 보니까 그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매일 한 명씩 추첨해가지고 네. 뭐 100만 달러씩 이렇게 네, 뭐 지급도 하는 거 보면서 어쨌든 이제 그게 성공은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그게 좀 그렇게 이게 되면 너무 좀 위험하지 상식적으로는 좀 우리 정서적으로는 네. 저래도 되나? 100만 달러를 유권자한테 준다고? 그 선거법 위반이죠, 거기는 위반인데 괜찮은 예, 건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위반이 저도 없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조사가 시작됐죠. 네. 예. 근데 어쨌든 당선이 또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좀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그 어떻게 보면 베팅을 했고 네.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뭐 주가나 뭐 네, 뭐. 본인의 위상이 커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베팅을 해서 이제 그만큼의 보상을 얻는 것까지야 뭐 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빅테크의 CEO나 그런 그 밀리언웨어 아니 빌리언웨어들의 그 베팅은 주로 이제 뒤에서 후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회사와 본인의 명운까지 거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미국이라서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저는 생각이 그렇게 좀 보진 들어요. 않아요. 우리가 네. 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테슬라의 성장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오늘의 테슬라는 없었을 겁니다. 네, 대단히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읽어보면 지난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에서는 바이든에게 투표했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네. 사실 민주당 정부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성장해왔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CEO 리스크까지 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네. 없었는가를 저희가 봐야 할 그게 이유가 궁금해요. 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CEO가 어느 뭐 편의 정책 입장을 하는 건 자유고 네.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러나 이렇게 올인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거였고 주주들에게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을 주주를 대상으로서도 했다라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의 산업 환경에서 성장의 모멘텀, 폭발적 성장의 모멘텀을 막기 위해서 지금 스페이스X나 테슬라나 또는 익스탁 AI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인허가입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모든 발사마다 인허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속도로는 예를 들자면 이번에 5번째에서 6번째 스페이스X 스타쉽이 하는 것은 35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쪽의 그 스페이스X의 주장은 우리는 2주만 해도 스타쉽은 계속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35일로 지연된 것 이것이 일반 민간 기업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으로 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게 다 거거든요. 돈이니까요. 예, 그것이 다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 이번에 지난 4일날 한국 시간으로 4일날 있었던 미국 시간으로 12월 4일날 있었던 팔콘 9에서 이번에 25번째 재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활용을 하면서 발사 주기도 좋아지고 있고 현재 지금 스타링크만 해도 지금 7,000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2,000개는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미 허가서가 제출되어 있는 게 추가적으로 또 2만 개가 있어요. 이거 2만 개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거예요.
떠 있는데 지금 허가 안 나고 쓰는 거죠? 아니 7천 개는 지금 떠 있고 2천 개가 발사 허가를 받았고 2만 개가 신청서로 대기하고 접수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허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서 사업권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도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금은 전기차 보조금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 정부의 왜냐하면 주 단위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으로 다이렉트 판매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지금 테슬라의 판매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준비하면서 보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일괄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보험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또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대단히 테슬라가 점법을 하나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치적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한꺼번에 풀고 가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도박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위험한 도박이었던 거고 결과적으로야 테슬라 주주들에겐 좋은 일이 생겼지만은 대단히 위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잘 됐으니까 멋지다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잘못돼가지고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반대로 가 있으면 이제 이 뭐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또 머스크다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머스크가 이렇게 뜨니까 사실 머스크가 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샘 알트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약간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픈 AI나 이런 데는 지금 테슬라에 좀 밀리는 국면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지금 오픈 AI하고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소송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오픈 AI의 창업 파운더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 있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파운딩을 할 때 창립을 할 때 그 정신을 위배했다라고 오픈 AI를 보는 거죠. 즉 비영리와 영리를 섞어가면서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면서 비영리로 위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 쪽의 소송의 가장 큰 소장의 근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위축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어떤 경제룰 자체가 뭐 오픈 AI에게 이렇게 소송이 하나 걸렸다고 해서 오픈 AI의 기술적인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면 저는 오픈 AI가 밀릴 거라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지금 추가적으로 벌써 10만 개의 H200을 사서 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었던 X.AI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과 협의를 해서 G100 블랙을 갖다가 또 이제 한 3만 개 정도를 더 사기로 했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X.AI에서 만들고 있는 그록이라는 LLM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실제 경쟁에서 제품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제도적 환경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저는 오픈 AI가 위축되더라도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 때문에 오픈 AI가 성장 못한다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오픈 AI도 지금 미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펀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정치적 상황으로 조금 위축되면 펀딩 받기가 조금 껄끄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잘 되겠죠. 이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샘 알트만도 있지만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슬라 CEO기보다는 뭔가 이제 국무총리가 된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방 정부를 확 줄이겠다. 그리고 F-35 같은 거 뭐 바보들이나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감 없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이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기한 안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뭐 2조 달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일단 근데 이제 이거 F-35를 콕 찍었죠. 사실 이제 엄청난 비용 덩어리 맞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또 유지 보수까지 하면 그렇죠. 이 F-35의 생애 주기 동안 엄청난 이제 인력 돈들이 투입되는 건 맞는데 지금 또 이제 AI 시대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좀 잡아가지고 사실 드론이나 뭐 이런 무기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또 F-35는 이 나름대로의 또 효용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게 필요 없다는 듯한 이제 뉘앙스로 한다는 건 약간 트럼프랑 전 성향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트럼프도 이번에 관세 부과할 때 보면 거래로 이걸 좀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무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좀 표적을 잡아가지고 야, F-35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 다 감축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뉘앙스로 좀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반발도 굉장히 많겠죠. 뭐 당연히 많을 거고 그래서 감축을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대 지금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감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감세를 하는데 문제는 감세를 계속 하는 건 좋죠. 근데 그 세원이금 부족해지잖아요.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전 정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대출을 찍어냈고 내놨고. 단기 채권을 엄청 찍어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장기 채권으로 바꾸면 기업들은 조달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이 금리에 장기로 바꾸기는 쉽지 그러면 않죠. 감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감세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쨌든 줄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피해받을 수도 있는 게 IRA나 이런 걸 보조금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F-35 전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보조금이나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그 멘트 나오고 나서 우리 방산주 네, 좋았다가 방산주도 사실 오늘도 저는 지금 우리나라 뭐- 방산주랑은 별개로 보거든요. 네, 굳이 우리 한국과는 미국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미국에 네. 수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무기를. 근데 오히려 미국이 나토에서 힘을 빼면 거기는 네. 우리 걸 더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네. 드리면 물론 이제 정부 효율성위원회에서 예산을 감축하는 건 크게 두 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인건비고요. 인건비는 이제 78 우리 식으로 하면 78, 99 공무원들 인건비 줄이는 거는 뭐 줄일 티도 안 나는 거고요. 결국은 사실 얼마 안 고위직 임원들을 줄여낼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위축 효과를 내면서 우리 부서가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덜 줄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규제 부분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또는 전쟁 참전 영웅들, 베테랑에 대한 어떤 기금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국방비를 줄여야 되는데 왜 F-35를 했느냐? 저는 지나간 말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흔히 말하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9대 방산 기업과 실리콘밸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피터 틸과 호로위츠가 지금 마찬가지로 트럼프에다 큰 베팅을 했는데 이 피터 틸과 호로위츠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는 프라임하고 갈등하고 있는 미국 방산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앤드릴이라는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앤드릴은 F-35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 마하 속도로 날을 수 있는 드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미국 공군의 납품 후보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굳이 F-35의 스텔스 기능을 또 문제를 잡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스텔스 기능을 갖다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스타링크가 존재하면 스타링크가 존재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은 특히 적군 같은 경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한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국방성이 전쟁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싼 무기를 공급을 해서는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못 견딘다는 거. 우리나라 현무 잘 만들었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하죠. 북한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현무 우리 100발 있는데 100발 다 샀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나면은 현무 100발 더 생산하려면 2, 3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는 전쟁이 할 수 없다는 거라서 빨리 생산하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 체제로 방산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미국 실리콘밸리 주장인 거고 여기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이해를 일론 머스크가 저는 대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F-35는 상징적으로는 전통적인 9개의 미국의 프라임 방산 업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여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산업 재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 예산에서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2조 달러는 인건비 줄여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거든요. 뭐 2조 달러까지 못 가더라도 1조 달러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산업체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 전통 방산업체들의 저항도 엄청날 거라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돼서는 갈등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거고 주가도 관련해서 저는 출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먼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작전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붙어있는 한반도라든지 중국과 대만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같이 먼 게 아니라 서로 붙어있는 곳에서 이런 갈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F-35도 좋지만 드론 같은 걸로도 가까우니까 드론은 멀리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드론이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바뀐 것이 F-35 한 대가 있고 편대를 갖다가 보통 F-35가 7대나 8대가 편대를 구성한다면 F-35 한 대 띄우고 나머지는 무인 제트기예요. 무인 그냥 드론이 아니라 무인 제트기죠. 무인 제트기를 윙으로 띄워가지고 같이 하는 공군 기념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걸 2035년부터 현실화하고 2030년부터 납품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 부분을 앞당길 겁니다. 이걸 앞당기게 되면은 F-35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100대가 있었다면 굳이 100대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유지 보수가 충분히 20, 30대로도 전체 100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 비용, 그러니까 이 공군 운영 비용 자체가 크게 감축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는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의 판단이고 그럼 우리 잠깐 뭐 질문이지만 영승원 이사님 나오셔서 질문이 그럼 방산주 지금 잠깐 흔들리는 거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드론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투자자 근데 입장에서.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이런 거랑 우리나라랑은 사실 좀 별개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에 우리가 무기 수출 많이 하면 영향 받겠죠 당연히. 근데 미국은 수출이 없으니까. 지금 공고하게 지금 자기네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노이즈라고 보는데 다만
전 방산주는 지금은 좀 이제 좀 당분간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이 휴전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네, 뭐 그걸 젤렌스키도 좀 얘기 나오더라고요. 본 걸 네. 보면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도 저는 아마 내년에 어쨌든 계속해서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휴전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그때마다 방산주의 노이즈는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방산주가 그 MSCI 이제 지수에 편입된 기업 기준으로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년에 만약에 종전이 되면 일단 일시적으로 평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평화가 오면 방산주에 당연히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 실적과 별개거든요. 그럼 그때 아마 흔들릴 것 같아요, 많이. 그럼 저는 그래서 그때 투자하자. 아, 지금이 그때 아니라 그때 아마 주가가 많이 급락할 것 같은데 그때를 이용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휴전한다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트럼프 정책은 명확하잖아요. 나토 너네들이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상해라. 우리나라에도 아마 요구하겠죠. 분담금 그렇죠. 더 내라. 방위 분담금. 예, 그러면 전 세계가 어쨌든 이제 그동안 미국의 우산 안에 있었다면 이 우산을 이제 걷어내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무기 쪽으로 이제 바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그런 무기를 수출을 하겠죠. 수출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재래 무기 수출할 거고. 근데 우리는 재래 무기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는 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무기들을 사실 자리무기 제일 문제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이 한국이 또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네. 재래무기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전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유럽 쪽으로는 계속 우리가 경쟁력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방산주를 다시 좀 투자하는 게 어떨까? 그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이제 뭐 전쟁이 계속 터지면서 모멘텀이 이어졌다가 그 모멘텀은 사실상 이제 끝났고 조금 진정될 그러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모멘텀은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어쨌든 다음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방산주들이 실적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진입을 해도 그때가 좋겠다. 낫지 이 말씀을 않으시죠. 주신 거군요. 예,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관종 둘이가 모여 있으면 끝이 안 좋다. 그 제가 볼 때는 트럼프나 머스크나 이제 글로벌리 알아줘야 되는 관종인데 지금이야 너무 좋으니까 뭐 부러부러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나중에는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자리를 주는 것도 만약에 잘못되면 머스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토사구팽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센 사장님 한번. 우선은 뭐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를 구별할 필요가 저는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1기 트럼프 때도 같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피터 틸 같은 경우 대단히 지금의 일론 머스크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었는데요. 둘 다 빠져나오죠. 트럼프하고 갈등을 가지면서. 특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자 일론 머스크도 거기서 화가 나서 백악관 고문직을 그만두고 나오는 이런 결과를 가졌는데요. 1기 행정부는 힘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재선이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중임제 국가에서. 그러나 2기에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기 행정부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2기 행정부의 4년에서 나머지 인용은 아무리 잘해도 심지어 오바마도 레임덕이 오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앞에 2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2년에서 저는 대단히 조기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개인적인 사업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거는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를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임기 3, 4년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와 관련되거나 X.AI에 관련된 것은 2025년에 다 실현시킬 거예요. 네. 다 실현시킨 다음에 갈등이 나와서 떨어져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얻는 게더 바로 많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발사와 관련 있는 포괄적인 허가 그리고 이 FSD의 지금 슈퍼바이즈드죠. 인간이 감독하에서 작동하는 것을 언슈퍼바이즈드로 가는 것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 이런 식으로 법안 2개만 통과가 되면은 일론 머스크는 빠져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도 그 충분하다. 브라더의 이 가족 관계 같은 이 지금 관계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2025년에 조기 실현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실 지금 정치 지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회까지 다. 사실 우리나라도 의회하고 지금 행정부의 갈등이 심한 거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어찌됐든 2년 동안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머스크의 기한도 뭐 26년 7월 그때까지죠. 250년 딱 그때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초반 2년에 그냥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뭐 테슬라는 뭐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거기에 좀 이렇게 갈 만한 섹터가 되게 있을까요? 갈만한 이사님? 섹터. 같이 갈 만한. 근데 테슬라 좋으면 테슬라 사야죠. 네. 굳이. 예. 굳이 테슬라를 사는데 테슬라 몰빵만 하기에는 테슬라이 아니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네. 참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네. 이제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네. 테슬라를 이제 못 사니까 미국 네. 주식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혜주 많이 찾잖아요. 네. 근데 결국엔 수혜주보다는 네. 이 본 몸통을 사는 게 네, 훨씬 그건 좋죠. 맞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네. 애플은 지금 사상 최고가죠. 애플에 납품하는 대표 수혜주가 우리나라 LG 노텍이스예요. 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안 좋습니다. 처참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혜주가 물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회사 중에 피론티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이제 대만 기업 통해 가지고 아마 사이버 트럭의 카메라 네. 그 장비 만드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주가가 10,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한 네. 3만 원 근처까지 네네네. 주가 폭발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뭐 그런 식의 단기적인 좀 움직임들은 나오겠지만 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공급망을 보면 대부분이요 중국 회사가 많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이거를 공급망을 위치 조정을 해주면 저는 그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중국 거 쓰지 마. 이렇게 그렇죠. 예, 완전히 구획 정리.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트럼프가 명확하게 해주면 당연히 우리는 엄청난 수혜를 받아요. 중국과 이런 왜냐하면 한국과 지금 중국 엄청난 철저한 경쟁 관계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안 좋은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중국이 우리가 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예, 따라오고 있고. 예,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해준다면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수혜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지금 명확하게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는 친중파잖아요. 예, 그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주면 이게 우리는 더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일단 테슬라가 우선이돼 수혜주는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테슬라 된다. 수혜주는 테슬라다. 네, 저는 저도 네.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절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2016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를 높입니다. 네, 네. 대중국 관세를 높일 때 네. 예외 조항이 있어요. 네. 그때 누구를 예외시켜주냐면 애플을 예외시켜줘요. 네, 왜냐하면 그건 당시에 맞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네,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애플의 모든 기기에다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애플은 예외 줬고요. 두 번째 아마존도 예외시켜줬어요. 아마존은 실제로 중국산을 갖다가 미국에다 팔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마존으로 수입되는 것은 예외를 시켜줬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항상 관세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천연가스를 우리가 많이 살 테니 미국산 네. 천연가스를 많이 살 네. 테니 우리 예외 조항을 몇 개 더 늘려달라. 네.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 위스키를 갖다가 미국 위스키를 수입을 많이 할 테니 근데 영국 사람들 미국 위스키 마실까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해달라는 것처럼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테슬라의 제품에 중국산에서 특히 중국에서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생산되는 것의 90몇 %가 지금 다 중국 그렇죠. 벤더들에서 생산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중국산의 이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빅테크 중에서 그래도 중국과 가장 가까운 게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슬라는 앞으로 이게 미중 대립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걸지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피해 간다면 우리가 좀 기회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근데 테슬라도 피할 수 없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피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진핑 정부 자체를 주적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것이 진심입니다. 네. 하나부터 끝까지가 미중 갈등에 있어서 진심이 아닌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 사람이고 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중국 정부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중국 정부도 쉽게 얘기해서 뻐꾸기를 몇 개 날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테슬라에게 대단히 우호적일 겁니다. 테슬라에게 상징적으로 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테슬라
테슬라가 미국의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FSD의 중국 허가를 우선 미끼로 삼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걸 통해서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저는 하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기에 스타링크를 통해서 많이 지원해줬지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정을 일론 머스크가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문제거든요. 중국이 러시아 편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불편해하고 있고 중국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을 불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중관계를 일론 머스크 차원에서도 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애플인데 자꾸 이렇게 미중 갈등을 바이든 정부하고 갈등이 빚어졌던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의 강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어떤 방식을 트럼프가 취하는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예외 조항으로 저는 반드시 설정하고 이 설정이 없이 저는 $2,500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미 사전에 구두로 합의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사인을 주고받았다. 그렇죠. 이거는 주고받지 않고서는 이런 지원을 하고 올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 위험한 베팅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확인은 했을 거다. 그러면 그 이사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 그럼 테슬라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우회로를 찾고 예외 조항을 찾아내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다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지금 저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돌파 방법이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미국이 내라고 하면 그냥 내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또 있으면 모르지만 네. 사실 애플이나 테슬라는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중국에 우리도 많이 공을 들였죠. 예전에 많이 들였고 진출도 했고. 근데 현대차의 그 흐름만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중국에 가서 합작사를 만들었고 지금 어떻게 됐죠? 뭐 기술도 일부 거기서 이제 도용한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고 네. 처참하게 실패한 지금 상황이고 점유율이 그렇죠. 1%도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또 독일이 극골 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고. 네, 독일 굉장히 네. 안 좋죠. 근데 테슬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네. 이게 보통은 중국 들어갈 때 5대5로 들어가는데 네. 테슬라는 100%를 줘버렸어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산당 입장에서. 근데 혜택을 준 거죠. 예,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존재를 인정도 한 거고 테슬라가 또 도움된다고 봤겠죠. 근데 그런 협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어쨌든 당연히 중국도 당연히 그런 걸 받아들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는 이미 5대5로 들어가서 실패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기업이 뭐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사실은 갤럭시도 사실 중국에 실패한 상태고 그냥 한마디로 중국의 없죠. 이제 경쟁이 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거기에 또 요새 반도체까지 지금 중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부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정부도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고 또 트럼프까지 지금 당선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의심을 하는 게 정부가 좀 테슬라를 공산당이 좀 이렇게 많이 혜택을 다른 데보다 많이 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테슬라의 협상력도 있겠지만 그 중국 공산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전기차 내연 기관은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이제 전기차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좀 소위 말해 좀 뺏기려고 하면 제일 좋은 기술력 있는 테슬라 거를 뺏기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니까. 매기 효과도 있었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또 테슬라도 또 중국은 또 알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또 지금 또 북경 현대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좀 위험할까요?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중국과 더 싸울 것 같다. 뭐 그런 부분은 호재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또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슨 되게 무서운 말을 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 바이든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IRA라든가 또 중국을 못 들어가는 법이죠. 그게 사실 미국에.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IRA 폐지시키겠다는 물론 뭐 폐지시킬 수는 있겠죠. 예. 그거 폐지시킨다고 중국이 타격받습니까? 뭐 받은 게 없는데. 그리고 폐지시키면 오히려 중국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보조금도 없네. 우리 들어가 볼까? 근데 트럼프가 이제 놀랄 말을 했죠. 중국이 미국에 공장 지으면 나는 환영한다. 이 멘트를 날린 거예요. 그럼 중국이 만약에 CATL이 아마 지금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 공장 짓게 해주면 언제든 들어가겠다. 그럼 만약에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순간 이건 정말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는 재앙 같은 일이 IRA 발생하거든요. 폐지 안 해도 더 거기 들어가면 걔들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IRA 아마 보조금 줄이려고 지금 하니까. 만약에 근데- 폐지가 안 됐다고 근데 치면 폐지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상 이 공화당 의원만으로는 네, 뭐 쉽지가 쪽수가 않겠더라고요. 부족해서 사실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그걸 허용해 준다면 이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날개를 또 다는 거죠. CATL의 값싼 LFP 배터리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현지에서. 그럼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2차 전지가 눌려 있고 한국이 지금 외국인들 주식을 정말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런 요인 중에 하나도 트럼프가 이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구획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잘못하면 또 중국한테 유리한 구도로 좀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월 20일 지나야 알잖아요. 지금 명확하진 않잖아요. 아직은. 일단 근데 실체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좀 불안한 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불안하긴 들어요. 한데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하는데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도 조금 억울하네요. 철저한 경쟁 관계. 네. 저도 두 가지 좀 추가로 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지금 통상 협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국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장급부터 실장까지 고위직 공무원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일 안 할 거거든요. 의무적인 거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외에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통상력이 저는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미국 트럼프 취임에 대한 준비를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폭스콘입니다. 10월달에 이코노미스트가 특집으로 이제 다뤘는데요. 폭스콘이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첫 가동 생산을 시작을 했고 폭스콘은 근데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대만 회사거든요. 타이완 기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장을 미국에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협력 업체들은 또 중국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아이폰을 만들었던 정밀한 전자적 장비를 만들었던 능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문제는 여기에 또 이 폭스콘이 만든 이 MIH라는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인 하모니라고 해서 이 여기에 투자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미국의 빅테크들이 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자동차 전기차 산업에서도 폭스콘이 지금 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징 스타로 지금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이렇게 타이완이라는 대만이라는 것을 브릿지로 해서 중국 기술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사실은 녹록한 경쟁 상황이 전개될 거라 보진 않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2차 전지에게 기회가 올 거라 저는 정작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2차 전지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고. 이거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급망에 중국을 배제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이제 날개 달겠죠 다시. 네. 그리고 그게 이건 아니면 2차 전지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트럼프가 견제하기 시작하는구나 중국을. 근데 많이 이제 우려했던 대로 중국을 오히려 이렇게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그냥 오히려 중국산 들어오니까 오히려 낫네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해버리면 좀 이제 이거는 부정적이 될수 정말 있다. 우리나라가 좀 이제 주가가 계속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규제해 주길 바라지만 그건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또 계엄 사건까지 터지다 보니 더 걱정이 되는 게 네. 협상력을 초기에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심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좀 걱정되는 좀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뭐 쉽지는 않아서 좀 그러면 테슬라의 그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